6월 2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재판거래 사법농단 파문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조석재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위원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세 번째 고발인 조사입니다. 하드디스크 등 검찰 제출 요청에 대한 대법원의 침묵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연이은 고발인 조사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신세아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검찰에 나온 조석재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은 손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사무 분담표 등을 일일이 대조해 그동안 대법원이 공개하지 않았던 재판거래 관련자들의 실명을 특정한 자료 등을 가지고 나왔다는 게 조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지금 조사 보고서에는 비실명으로 그동안 관여했던 행정처 관계자들의 명단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관련해서 검찰은 지난 화요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PC를 포함한 관련자들 PC 하드디스크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의 자료를 법원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하지만 일주일이 다 돼가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경우의 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검찰 요청 자료를 일부만 주거나 거의 다 넘겨주거나 문제는 일부만 넘겨줄 경우입니다. 검찰로선 압수수색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뭐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영장을 청구하긴 쉽지 않습니다. 압수수색의 필요성이라든가 검찰이 사실은 막상 강제 수사를 해서 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게 많지 않으면 이걸 소명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막상 영장을 청구한다 해도 대법원이 법리 검토를 거쳐 제출을 거부한 자료에 대해 일선 법원에 영장을 발부해 줄지도 회의적입니다. 당연히 하시는 영장판사 입장에서도 대법원이 이미 판단의 범위가 상당히 아마 부족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관련해서 검찰이 연일 고발인 조사를 이어가는 것도 재판거래 진실규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다분히 대법원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입니다. 아무래도 대법원을 상대로 강제 수사를 쉽게 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검찰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 수사협조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줄 때가 됐다는 것이 조석재 전국공원노조 법원본부위원장의 말입니다. 하드디스크 등 검찰 자료 협조 요청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느 정도 선까지 실천으로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총 파괴 공작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관여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정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검찰에 나온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양대 노총 파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법률과 직업적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대체할 제3의 국민노총을 설립하는데 불법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이 전 장관이 억대의 국정원 공작금을 먼저 국정원에 요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입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중심 노조 구조를 파괴하기 위해 국정원 공작금을 동원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9일 고용노동부와 이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문건 등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2011년 출범 뒤 MB노총으로 불렸던 국민노총은 결국 독자 세력에 실패,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4년 한국노총에 흡수 통합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의 진술 태도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장관으로서는 혐의를 마냥 부인할 수도 시인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처한 모양새입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오늘 사법농단 사태로 비춰본 사법개혁이라는 제목의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오늘 토론회 어떤 토론회인가요? 네, 오늘 토론회는 서울변의 주최로 열렸는데요. 네. 정경훈 서울변의 인권이사와 국회 법사위원인 박주민 의원, 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등 현직 변호사와 국회의원, 학계 등 각계각층을 망라해 이뤄졌습니다. 네. 사법농단 사태로 비춰본 사법개혁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네. 사법농단이라고 하는데 뭘 어떻게 가지고 놀았다는 건가요?
네, 크게 세 갈래입니다. 네. 차성한 판사 등 상고법원 도입이나 이제 대법원 시책의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한 법관 사찰, 네.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동향 파악과 이제 대응 문건 작성 등 재판 거래, 네. 이 재판 거래를 위한 긴급 조치 손해배상 판결 등 재판 개입까지 한마디로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사법농단 네. 행위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이는 법관 독립을 명시한 헌법 파괴 행위에 해당함과 동시에 네. 이제 형법상으로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토론 참가자들의 인식입니다. 네.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던가요? 크게 두 갈래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네. 먼저 이번 사법농단 사태 자체를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할 것인가입니다. 네. 일단 사법농단 수사 관련해서는 지금의 검찰 수사보다는 특검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토론 참가자들의 입장이고요. 네. KTX 해고 여승무원 등 재판 거래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이제 재심 청구권을 폭넓게 부여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습니다. 네. 서울변회는 이를 위해서 재판 거래 의혹 보고서가 담당 재판부에 전달된 정황이 발견된다면 재심 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제 실질적인 재심 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해결책으로 논의된 내용 다른 하나는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다른 하나는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 마련인데요. 네. 핵심은 사법농단의 진앙지로 지목받고 있는 법원 행정처 개혁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장기 과제와 단기 과제 두 측면이 제시됐는데요. 네. 이제 일단 단기 과제는 법원 행정처 인적 구성에 관한 겁니다. 네. 법원 행정처 국과실 과단위의 행정조직 보직을 이제 판사가 아닌 일반 법원 공무원에 맡기자는 방안입니다. 네. 한마디로 법관들을 행정 업무에서 손을 떼게 해서 이제 법원 행정처가 일선 법원위에 군림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자는 겁니다. 네. 뭐 장기 과제로는 어떤 게 제시됐나요? 네, 장기 과제로는 이제 법원 행정처를 해체하고 법원 행정 업무는 각급 법원에 설치되는 사무처로 이관하자는 건데요. 네. 사법농단 가능성의 원천이자 싹을 아예 잘라버리자는 구상입니다. 네. 더불어 법원 행정처와 함께 대법원장의 양대 수족이자 사법부의 이너서클로 평가받는 대법원 재판연구관들도 이제 현직 판사들을 임명할 게 아니라 로스쿨 학생이나 신참 변호사 등을 들여보내서 법원 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네. 판사 인력 부족도 해소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 일석이조 삼조라는 게 오늘 토론 참가자들의 주장입니다. 네. 뭐 제시된 안들이 취지는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실행될지 어떨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법무부가 최근 성범죄 피해자 국선 변호사 보수를 절반 이상 슬그머니 깎았다고 합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 법률, 오늘은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피해자 국선 변호사 이게 뭔가요? 네, 흔히 이제 국선 변호인은 많이 들어보셨을 네. 텐데요. 피해자의 경우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검사가 선정을 하는 제도입니다. 네. 국선 변호인은 법원이 선정하는데 국선 변호사, 피해자 국선 변호사는 검사가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보수를 정부가 주는 것 같은데 이 국선 변호사 보수, 피해자 국선 변호사 보수를 깎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나 깎은 건가요? 그 보수표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국선 변호사들이 기본 수당 2만 원을 받는데요. 네. 그 2만 원을 받는 대신에 이제 뭐 수사나 공판 절차 이런 것에 참여할 때마다 수당을 받습니다. 네. 그 수당이 최대 40만 원 선이었는데 20만 원 정도로 깎았고요. 네. 절반 정도로 내려갔고 서면 제출 같은 것을 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네. 서면 제출하는 경우에 수당이 최대 20만 원이었는데 이것도 10만 원 정도로 감액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전화 상담 보수는 이제 아예 없어졌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한 어쨌든 절반쯤 깎인 건데 이 내용을 보니까는 보수 지급액이 최대 상한액이 94만 원 정도로 한다고 하는데 통상 형사 사건 수임료에 비하면은 적은 거는 확실히 적은 거죠. 네, 이 피해자 국선 변호사의 업무를 보면 하는 네.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수사 네. 초기 단계에서부터 수사에 관여하고 법원에까지 관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 사건 수임했을 때 업무에 네. 비해 결코 적은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은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형사 사건 피해자 대리를 하는 경우에 변호사들이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정도의 착수 보수를 네. 받고 일하기는 사실 상당히 곤란합니다. 네. 그런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 국선 변호사에 대한 보수가 국선 변호사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많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 네. 대한변협에서 지난 금요일 논평을 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대한변협에서는 이제 이 성폭력 피해자 국선 변호사의 업무라는 것이 특성상 법률 조력에만 그치지 않는다. 네. 일상적인 심리 상담 같은 것도 하게 되고요. 또 피해자 진술 조사를 참여하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특히 이렇게 될 경우에
법률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네, 뭐 크게 틀린 말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무부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고 국선 변호사를 선정해야 될 사건이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국선 변호사를 선정할 사건이 많아진다면 그에 따른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네. 얼마씩 깎아서 분담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해야 되는 업무는 더 중하거나 더 늘어나고 있는데 보수를 줄인다면 국선 변호사 선정 제도 자체의 취지를 자칫 법무부가 크게 몰각시킬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를 좀 실질화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깎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보수 문제는 보수 문제고 이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자 국선 변호사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때 네. 등의 수사기관에 또는 뭐 원스톱 지원센터 같은 곳에다가 나 국선 변호사가 필요하다라고 신청을 하면 네. 검사가 선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경찰에서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여러분? 네, 경찰 단계에서 신청을 해도 네. 가능합니다. 뭐 일이 어떻게 됐든 나라가 보수를 적게 줘서 성범죄 피해자들이 변호사 조력을 받지 못하는 일은 어쨌든 없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 의혹을 수사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오늘 기자들에게 난데없이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이른바 논두렁 시계 얘기해 보겠습니다. 2009년 4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섭니다.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다음에 하시죠 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다음은 없었습니다. 소환 조사를 전후해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시가 2억 원 상당 최고급 남녀 손목시계 세트를 받았고 검찰 조사 직후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보도가 터져 나옵니다. 노무현 대통령 망신 주기 논란이 거셌던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 사건입니다. 논두렁 시계 최초 보도 열흘 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와 관련 노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 오늘 기자들에게 A4 용지 넉 장짜리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요약하면 논두렁 시계 보도와 검찰,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다. 국정원이 다 했다입니다. 국정원 강모 국장 등 2명이 사무실로 저를 찾아와 원세훈 원장 뜻이라며 부정부패 척결이 좌파를 결집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시계 수수 사실을 언론에 흘려 노 전 대통령에게 도덕적 타격을 가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화를 내면서 국정원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고 강하게 질책했다는 것이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주장입니다. 나아가 이 전 중수부장은 원세훈 원장이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같은 제안을 했다가 거절을 당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식사 도중 대검에서 KBS 9시 뉴스에서 노 전 대통령 시계 수수 사실을 보도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원세훈 원장의 고등학교 후배인 김영호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이는 원세훈 국정원장이 한 짓이다. 결국 이런 파렴치한 짓을 꾸몄다. 정말 나쁜 X다. 원세훈 원장은 차관님 고등학교 선배 아니냐. 원세훈 원장에게 내가 정말 X 자식이라고 하더라고 전해달라고 말했다는 게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주장입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 주장의 진위 여부와 이미 정치적 사회적으로 철저히 사망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부관 참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행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8월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논두렁 시계 보도 관련 조사 당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미국 도피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얼마 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미국으로 출국해 10개월째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도 미국에서 보낸 겁니다. 어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SNS와 인터넷에 퍼진 사진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알아냈는지 미국 교포들이 FBI 뺨치는 수사력으로 행방이 묘연했던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거주지 주소지를 알아내 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겁니다.
이인규 보고 있나? 공소시효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다. 이인규 끝까지 쫓아간다는 팻말이 인상적입니다. 그는 대단히 건방졌다. 태도엔 오만함과 거만함이 가득 묻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1년 발간한 자서전 운명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소환 당시 변호인 신분으로 배석해서 직접 본 이인규 전 중수부장에 대한 인상평입니다. 교포 네티즌들의 지명 수백까지 당하는 수모까지 자초해가며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이영만리 타국 미국에서 왜 이렇게 국내에 안 들어오고 버티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묻지마 범죄나 청소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신질환 범죄자 통합관리 및 소년 비행 예방정책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합니다. 해당 조직 개편안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맡고 있는 인천지법 항소심 재판을 내년 3월부터는 인천지법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대법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무처리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이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공동으로 내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정보화 시대와 영상재판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참석 신청은 심포지엄 당일 현장에서 가능합니다.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오는 28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 정치와 헌법재판을 주제로 강연합니다. 참석 희망자는 내일까지 한국법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6월 2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